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의 주진입니다. 약 7개월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그 바로 비선 실세 논란. 작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옥살이 신세가 되어버린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이 사태에 대한 진실과 책임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 전해드릴 메인 소식은 오늘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죠. 바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테러에 관한 소식입니다. 매년마다 벌어지는 테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 세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장 조사, 세월호 그리고 유류품, 10대 소녀의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주의 소식을 20대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가 추정되는 안타까운 지하철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같은 시각 사고 현장 가까이 있었던 여러 시민들에 의하면 기가 찢어질 듯한 광음과 함께 지하철 3호 칸 전체에 큰 불이 솟구치며 화재가 났고 강력한 쇠철문이 부서질 만큼 그 위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폭발로 인해 현장에서 7명이 즉사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중상자는 40명이며 생명이 위급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예고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방향인 프롤샤드 바스스타니아 역에서도 이와 같은 폭발물을 발견하여 즉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신속히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모든 지하철 운영 작업을 정지하고 폐쇄하라는 명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폭발물 가방을 든 남성의 모습을 포착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으로 인한 이슬람 국가의 잠재적 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테러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교통수단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대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테러 사건, 정확한 원인과 배후 세력을 밝혀내어 강력한 국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자 종사.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대선 기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와 심리적 문제로 인해 조사는 또 미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을 계속해서 끈다는 것인데요. 바로 검찰 측에서 3일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변론 준비 등 다른 요구를 들어 조사를 연기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연기하는 것은 특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보였는데요. 결국은 혐의 부인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궁지로 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행동은 현재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주는 임금 문제와 내부의 갈등으로 변호인단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출장 요자를 요구한 점인데요.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거기다 방문 수사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공정한 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그리고 유류품. 지난 3일 세월호의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수습자의 유골이 아닌 동물뼈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탑승 기록을 보면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화물만 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색 과정에서 동물의 뼈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측의 추측으로는 동물의 뼈가 식재료이다. 승객들이 애완견을 들고 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뼈가 나오고 있어 미수습자 가족들은 답답한 가슴에 마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해양수산부는 계속해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 중 펄 제거 작업을 하면서 옷, 휴대폰 등 총 48점의 유류품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조타실에서는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가방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여권, 신용카드, 통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색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통장 지갑, 화장품, 스웨터, 넥타이 등의 여러 유류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나머지 유류품의 경우 펄과 유성 혼합물들이 묻어 있어서 소유자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건조 세척 작업 등을 거쳐 소유자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수색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아직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다에 갇혔지만 이젠 따뜻한 가족의 곁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0대 소녀의 잔인한 살인사건. 지난달 29일 인천 둔촌동에서는 10대 소녀가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여아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살인 유괴범 10대 소녀는 전신 분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꿈인 줄 알았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 조현병이 발생했거나 심신미약인 상태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의 형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형 처벌은 피해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직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이 살인자를 대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되기 전까지 심각한 청소년들의 심리 분석을 방치한 가정과 사회의 환경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메인 뉴스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 사건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드리자면 이는 러시아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 방어 태세와 대처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도 폭발물과 비슷한 물질이 발견되면서 테러는 아시아 전체적으로 표적을 삼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국가의 공동체 이해에 따라 평화와 협력으로 맺어진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의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환준, 기술의 김지유,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